안녕하세요, 카인더 마스터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롱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시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분들을 어떻게 고용하셨고 관리 노하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저도 처음에는 1인 셀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포장이 많아지면 직원을 쓰게 되는데, 직원을 고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이었던 거는 직원 중에 성실한 직원이 있어요. 정말 일 잘하는 직원보다는 성실하고 적당히 일하는 직원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한테 열심히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1년 하면 성과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원을 고용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을 좀 좋게 가져갔어요. 아니면 직원을 제대로 못 뽑고 계속 그만두고 다시 뽑고 그만두고 다시 뽑으면 업무 효율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직원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성과제 위주로 어떤 직원을 관리했다는 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씩 노하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어렵죠. 재고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단 물건을 많이 안 사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면 나중에 악성 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30개, 20개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잘 팔려요. 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재고가 품절이 되게 돼요. 잘 팔리는 제품이 품절이 되면 그 상위 올라갔던 것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참 품절 관리라는 게 항상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팔리고 고정적으로 팔리게 되면 한 2주치 물량, 이제 넉넉하게 된다면 4주치 물량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물건이 나가는 이제 제품이 안에서. 처음 소싱한 제품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 제품으로 한 달 정도 팔아보니까 하루에 10개, 20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2주 물량, 많게는 4주 물량을 채워서 이제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재고 관리하는 게 판매가 잘 되다가도 갑자기 또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고를 갖고 있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적게 가져가면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런 적정 재고라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2주에서 4주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을 구하실 때 어떻게 사무실을 구하셨고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시작하세요. 집에서 사업자를 내서 시작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공유 오피스를 구하는 걸 추천드려요. 공유 오피스에서는 이제 보통 한 2평, 3평 정도 구할 수 있지만 택배를 좀 싸게 보낼 수 있어서, 택배비가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개 이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 오피스 비용이 세이브가 될 정도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배비가 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쓰고, 근데 이제 공유 오피스를 쓰더라도 재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을 구해야 돼요. 그럼 구할 때는 20평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한 30평 정도를 구하시는 30평 정도? 30평 정도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금방 커지거든요. 금방 커지기 때문에 사무실 내더라도 절대로 2년 계약은 하지 마세요. 1년 계약 단위로 확보해주세요. 제가 이사를 1년 사이에 3번 갔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갔는데 한 곳에 2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이사를 하는데 1년치를 제가 임대비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절대로 2년식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1년으로 해달라고, 1년 됩니다. 1년으로 해달라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게, 온라인 쇼핑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물건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탑차나 15톤짜리 트럭들이 이제 오는데, 그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돼요. 그 도로가 안 되고 좁은 도로면 정말 힘듭니다. 물건을 내가 받을 때 그런 큰 도로가 좀 되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챙겨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단위가 계약이 가능합니까? 네, 그냥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끊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무조건 1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저는 1년 단위로 다 계약을 했어요. 다른 데는 정 안 되면 1년 6개월이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편의를 좀 봐줄 수는 있겠죠. 무조건 2년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내시면 이제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그다음 종합소득세는 그 다음에 5월달인가 한 번 더 내는데, 간이가세인 경우는 부가세 1년에 한 번 냅니다. 처음에 간이가세로 사업자를 꼭 내시기를 바라고, 간이가세로 내서 부가세 1년은 내가 직접 신고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종합소득세도 할 수 있으면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일반 가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매출이 8천만 원 이상 올라가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세무대리인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무대리인을 써서 한 달에 10만 원, 9만 원 요즘에 그렇게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을 써서 좀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무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에 필요한 PC, 프린터가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죠. 준비물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기종을 추천하시고 어떻게 구매하셨나요? 일단 PC는 전 노트북을 썼습니다. 노트북을 쓰고 따로 이제 서버 모니터로 이제 한 27인치 큰 모니터를 써서 그 모니터로 이제 주 업무를 봤었고요. 왜 노트북을 들고 다니냐면,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장소에 따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데서도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노트북을 추천드리고, 그 노트북도 조금 사용 좋은 거, 하드디스크는 SSD 512GB를 추천하고 메모리는 16GB,
그 다음에 CPU는 i5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는 그냥 삼성 거나 뭐 LG나 아무거나 뭐 쓰시면 돼요. 싼 거 쓰시면 돼요. 그냥 싼 거. 레이저 프린터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쿠팡하면 라벨지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벨지는 X 프린터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박스라든지 뭐 테이프, OPP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스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그게 보통 제일 싸더라고요. 거기서 사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웬만한 준비는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다가 블랙 컨슈머나 네. 악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도 정말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블랙 컨슈머도 많아요. 진짜 생각보다 100명 중에 1명은 블랙 컨슈머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블랙 컨슈머는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얘기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화를 빨리 끊고 텍스트로 답변하는 걸 추천드리고, CS도 모든 거는 다 텍스트 문자. 어쨌든 CS는 거의 전화를 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예요. 고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받으면 항상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고 감정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전화 한 통으로 제가 일을 하루 종일 하는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텍스트나 문자나 일단 컴퓨터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 되면 최소한으로 하시고 빨리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객하고 친해지고 고객 서비스 만족 뭐 이런 것도 다 좋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잘못했을 때는 진짜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CS는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제품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전에 네. 그 제품 디자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제품 디자인을 직접 하셨나요? 처음에는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디자인과를 안 나왔다 보니까 디자인을 진짜 거의 못했거든요. 포토샵을 많이 원래 해요. 쇼핑몰 하게 되면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포토샵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프로그램 중에 포토스케이프나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초보자들이 쓰기에 참 좋아서 처음에는 직접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진짜 고퀄리티라든지 고급화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프리랜서나 이제 외주화를 해서 상세 페이지나 이제 사진 찍는 걸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일단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택배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 계약은 처음에 쉽지 않아요. 한두 개 나갈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택배 계약이.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이제 보통 보내게 되고, 하루 5개에서 10개 정도 나가게 되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0개 정도 나가게 되면 택배 기사님 있죠. 기사님한테 제가 택배 계약을 하고 싶은데 혹시 그 연락처를 알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택배 계약을 한다든지, 검색 사이트에서 택배사 지점이 있어요. CJ면 CJ 어디 지점 이쪽 전화번호를 그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택배 계약을 하고 싶다. 하루에 10개 이상 나간다. 보통 하루에 10개 하면 한 달에 300개잖아요. 보통 그 정도면 계약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딸 수가 있습니다. 네. 택배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택배 단가 초반에는 아마 2,900원, 3,000원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많아질수록 이제 택배 단가 조금씩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네.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관리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웠던 관리는 인사 관리, 이제 사람 관리하는 거였고, 재무 관리, 돈 문제, 물건이 많이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문제라든지 이제 돈 관리라든지,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재고 관리, 이 세 개가 참 가장 어려웠던 관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이 잘 어려워요. 사업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진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는데, 준비하는데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오늘 질문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